믿을 수 없었다. 분명 그냥 평범한 물일 텐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 손을 헹굴 때마다 피부에 스며드는 촉촉함이 너무 생소했다. 덴마크에서는 늘 샤워 후 로션을 듬뿍 발라야 했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에서 온 마틴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수돗물에 대해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존재였죠. 하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물 하나로도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처음 한국에 온 날은 한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비행까지 겹쳐 몸은 땀범벅이었고 무엇보다도 피부가 유독 따갑고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늘 그렇듯이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손등에 하얀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덴마크 수돗물 때문이겠지. 우리나라 물은 석회질이 많아서 씻고 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금방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로션을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세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내 찝찝했던 얼굴을 씻어내려고 수도꼭지를 틀었고 물을 손에 받아 얼굴을 적시는 순간 놀라고 말았습니다. 물이 부드러웠습니다. 손을 미끄러지듯 감싸며 피부를 따라 흐르는 감촉이 너무 달랐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물이 딱딱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거칠게 느껴지는데 한국의 수돗물은 마치 실크처럼 피부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혹시 착각일까 싶어 다시 한번 손에 물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대로 손등에 바른 뒤 살짝 문질러 보니 이게 웬일일까요? 물기가 스며들면서 손이 촉촉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원래 물을 닿고 나면 금방 건조해지는 게 당연한데 여기는 다릅니다. 마치 보습 성분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샤워를 하고 나서였습니다. 덴마크에서라면 이미 피부가 당겨서 빨리 로션을 발랐어야 했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더 편안하고 매끄러워진 느낌이었어요. 수돗물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체감이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에 온 덴마크 친구들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한 친구는 샤워 후 몸을 말리는 중에 문득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피부가 당기지 않는다고요. 다른 친구도 세수하고 나서 얼굴이 한층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물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요. 덴마크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물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니. 한국의 수돗물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수돗물을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샤워를 할 때마다 피부의 변화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씻고 난 뒤에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은 후 로션을 찾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샤워 후에도 몸이 당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인터넷으로 검색까지 해봤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수돗물은 석회질이 거의 없고 정수 과정이 매우 철저하다는 것을요. 덴마크에서는 샤워 후 욕실 거울에 석회질이 하얗게 남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도꼭지 주변에 쌓이는 하얀 석회 얼룩도 없고 물때도 훨씬 적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이 주는 차이를 몸소 느끼고 나니 이게 얼마나 큰 생활의 질적 향상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이 수돗물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매일같이 손이 거칠어지고 피부가 당기는 것을 느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이 주는 편안함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돗물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니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덴마크에서 석회질이 많은 물이 나오는 이유는 지질 구조와 지하수의 특성 때문입니다. 덴마크는 유럽 북부에 위치한 나라로 석회암층이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수를 통해 공급되는 물이 자연스럽게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을 많이 포함하게 됩니다. 덴마크 수돗물의 석회질 원인은 석회암 지층을 통과하는 지하수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주요 식수원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가 땅속 깊이 스며들면서 석회암을 녹이며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녹아들어 물이 경수, hard water가 됩니다. 경수와 연수의 차이는 경수는 hard water,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많은 물이고 연수는 soft water,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적은 물입니다. 덴마크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수가 공급됩니다. 경수가 주는 영향은 피부 건조함과 거친 느낌이 나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아 씻을 때 거품이 잘 나지 않고
헹궈도 미끄럽지 않습니다. 씻고 나면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배관과 수도꼭지에 석회질이 쌓입니다. 하얀 물때, 석회 성분이 남아 수도꼭지나 샤워기, 필터를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세탁 시 비누나 세제가 잘 녹지 않습니다. 빨래를 하면 옷이 뻣뻣해지고 잔여물이 남기 쉽습니다. 한국과 덴마크 수돗물 차이는 한국은 주로 연수 소프트 워터로 정수 처리 과정이 철저하고 피부가 촉촉하며 물때는 적습니다. 덴마크는 경수 hard water로 석회질이 많아서 피부가 건조하고 물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물속 석회질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정수 필터를 사용하거나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연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도 부드러운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덴마크 사람들이 한국의 수돗물에 감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덴마크에서 생활할 때는 물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은 그저 물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낸 지 며칠이 지나자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돗물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몸이 피곤하고 피부도 예민해져 있어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물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면 얼굴이 한층 촉촉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세수 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얼굴이 당기고 건조해졌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일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씻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손을 씻고 나면 바로 로션을 찾아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습한 여름 날씨 때문인가 싶었지만 친구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 온 제 친구 마티아스도 샤워를 한 뒤 감탄했습니다. 이상하게 피부가 부드러워진 느낌이야.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확실히 변화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소피아는 원래 피부가 예민해서 덴마크에서는 항상 보습제를 챙겨 다녔는데 한국에서는 굳이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샤워를 할 때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샤워 후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피부 표면에 하얀 자국이 남곤 했습니다. 석회질이 많은 물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고 컨디셔너를 충분히 바르지 않으면 푸석푸석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머리를 감아도 모발이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피부도 촉촉했고 샤워 후에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비누를 사용해 한국과 덴마크의 물에서 거품이 얼마나 잘 나는지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덴마크에서 사용하던 비누를 챙겨왔기에 같은 환경에서 실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돗물에서 비누를 문질러 보니 거품이 풍성하게 잘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같은 비누를 사용해도 거품이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거품이 일어나도 금방 사라졌고 피부가 미끌거리기보다는 뻣뻣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물에서는 비누 거품이 부드럽고 풍성하게 유지되었고 헹굴 때도 매끄럽게 씻겨나갔습니다.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왜 비누와 샴푸를 많이 사용해야 했는지, 왜 머리를 감고 나면 유난히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었는지 말입니다. 석회질이 많은 물에서는 비누가 잘 풀리지 않고 헹구어도 잔여물이 남기 때문에 피부와 머리카락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물이 부드럽고 잔여물이 남지 않아 세정력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 설거지를 하면 유리컵에 하얀 물때가 남곤 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헹궈도 컵 표면에 흐릿한 자국이 남아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리컵이 말끔하게 씻겨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세제가 달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 역시 수돗물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경험을 한국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저희 반응을 보고 오히려 놀라는 듯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원래 그래? 그럼 물 마실 때도 이상하지 않아? 한국 친구들은 저희가 물 때문에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 신기하다는 듯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수돗물이 세계적으로도 깨끗하고 맛이 좋은 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조금 과장된 것 같았지만 나중에 검색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수돗물을 깨끗하게 정수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필터링을 거치고 엄격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덴마크에서는
자연지하수를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 석회질이 다량 함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차이를 느낀 이유는 한국의 철저한 정수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자연스럽게 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깨끗한 수돗물에 놀랐다면 이제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몸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하는 물이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물은 단순히 깨끗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씻을 때마다, 손을 헹굴 때마다, 심지어 마실 때마다도 깨끗함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잠깐의 경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이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유명한 찜질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사우나를 즐기고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데 피부가 더욱 매끄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우나에서 나와 샤워를 한 후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한층 맑아진 듯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물의 부드러움이 찜질방에서도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덴마크로 돌아가면 다시 석회질 많은 물을 써야 할 텐데 과연 이 깨끗한 수돗물 없이 지낼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굳이 물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었지만 덴마크로 돌아가면 다시 필터를 설치해야 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덴마크에서의 생활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항상 손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끼며 핸드크림을 챙겼고 샤워 후 몸이 당기는 느낌이 싫어 로션을 듬뿍 발랐으며 설거지를 한 뒤 컵에 남는 물때를 보고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기 전에는 물이 이렇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깨끗한 수돗물이야말로 진정한 생활의 질을 높이는 요소라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수돗물이 깨끗하고 부드럽다 해도 과연 정말로 안전할까? 덴마크에서는 보통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기에 한국에서도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생수를 사서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가격도 비싸지 않았기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집에서 물을 마실 때 대부분 따로 정수된 물을 쓰거나 그냥 수돗물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궁금증이 커진 저는 한국 친구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괜찮아? 그러자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응, 물론이지. 서울의 수돗물은 아리수라고 해서 정수 과정이 엄청 철저해. 한국에서는 수돗물의 수질 관리가 정말 엄격해서 그냥 마셔도 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이더라도 직접 마셔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너 혹시 서울시 수돗물 실시간 수질 검사 결과 본 적 있어?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꺼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 곳곳의 수질 측정 결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수돗물의 각종 성분과 오염 여부가 수치로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친구가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돗물의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단순한 감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로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마셔보는 건 다른 문제 아닌가?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잔을 따라 마셔보았습니다.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맛이 깨끗하고 신선했습니다. 특별한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놀라웠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물에 석회질이 섞여 있어 특유의 텁텁한 맛이 있었는데 한국의 수돗물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시고 나서도 입안이 개운했고 아무런 거부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조금씩 한국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는 일도 줄어들었고 외출할 때도 그냥 집에서 물을 받아서 다니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늘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이 당연했는데 한국에서는 수돗물을 바로 마실 수 있다는 점이 점점 더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워낙 좋아하게 된 저는 김치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물잔에 담긴 물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거 혹시 수돗물인가?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마셨을 텐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정수된 물을 쓰지 않고
그냥 수돗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라도 깨끗하지 않은 물일까 걱정이 됐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이 꼭 생수여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 물을 마셔도 괜찮을지 순간적으로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을 자연스럽게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배탈이 나지는 않을까? 갑자기 불안해진 저는 한국 친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 물 그냥 수돗물 아니야? 친구는 제 질문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맞아. 그런데 왜? 혹시 걱정돼?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식당에서 나오는 물이 꼭 생수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직도 그냥 수돗물을 마시는 게 조금 낯설어. 그러자 친구가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서울시의 수돗물 품질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수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식당에서 나오는 물도 수질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수돗물을 바로 쓰기보다는 정수기를 한 번 더 거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이 물은 정말 깨끗하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덴마크로 돌아가면 다시 석회질이 많은 물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이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물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수돗물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깨끗한 수돗물은 단순한 생활 편의를 넘어서 저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것을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수돗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은 그냥 물일 뿐이고 나라가 다르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의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돗물을 경험하면서 저는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워 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는다는 것, 머리를 감고 나서도 머릿결이 부드럽게 유지된다는 것, 설거지를 할 때 유리컵에 석회질 얼룩이 남지 않는다는 것,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모여 저의 일상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물이 덴마크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조금 나은 수준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요. 덴마크에서는 샤워 후 몸이 당기는 것이 당연했고 로션을 바르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언제든 깨끗하고 부드러운 물이 흘러나왔고 그것만으로도 제 생활은 훨씬 쾌적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수돗물은 단순히 피부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마셔도 안전하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걱정했지만 직접 경험해 본 결과 한국에서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덴마크로 돌아가면 다시 생수를 사서 마셔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수돗물 덕분에 저는 물이라는 것이 단순한 생존 요소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덴마크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에서 경험한 이 깨끗한 물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다시 한국을 찾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맑고 깨끗한 물의 감촉이 그리고 그로 인해 바뀐 저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한 번이라도 한국의 수돗물을 경험해 본다면 저와 같은 감탄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물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